2025년 7월 2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57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알람 경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공으로 대피하고는 있지만 한낮이건 오밤중이건 정신없이 알람 소리가 들리고 있죠. 다행히 이스라엘은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죽하겠습니까? 가자지구 어린이들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도 역시 말할 것도 없죠. 가자지구의 어린이들 요즘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기아로 죽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 사실일까요? 삐쩍 마르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진실. 하여튼 이것들은 잠시 후에 이유진 PD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진 PD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선 가자지구 얘기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20일 날 일요일인데 이스라엘 방위군이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은 수백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구호 트럭을 약탈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 영상이.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군이 이 영상을 특별히 이번에 공개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약탈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 약탈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번에 이 영상을 특별히 공개를 한 거죠? 일단 약탈자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약탈 현장이 이스라엘 병력 바로 옆인데요. 이 약탈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태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하마스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군은 눈앞에서 구호트럭을 약탈하는 이 가자 주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해야 맞았을 텐데요. IDF 병사들에게 내려진 이 유일한 명령은 교전 금지 그리고 발포 금지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이스라엘군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고요. IDF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에 따르면 가자 주민들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박수를 치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환호를 하는 그런 가자 주민들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건 하마스가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한편 가자 지역의 기자인 함자 알 마스리는 라파에 있는 GHF 구호품 배급센터에서 배급을 받고 돌아오는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사행 부대에게 구호품은 물론이고 옷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묻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총을 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이런 짓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지도부 지시였다였습니다. 결국 지금 가자 주민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라는 게 명백한 사실인 거죠. 뭐 가자지구에는 하마스의 거짓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가자지구 어린 아이들 못 먹어서 이제 삐쩍 마르고 힘들어하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진실을 이제 밝혀줄 시간이 왔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뉴스에 보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음식 배급을 받지 못해서 뭐 영양실조가 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영상들만 보여주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유튜브 보면은 가자지구 애들이 이렇게 너무 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영상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 어린애 또래의 어린아기의 또래의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마음 많이 아픈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보통 이제 영양실조 걸린 듯한 이 아이들 사진으로 이렇게 주로 선동을 하마스가 하는데, 그 사진 속 아이들이 대부분 영양실조가 아니라 다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AI로 만든 가짜 사진,
혹은 예멘이나 아프리카 같은 타 지역의 영양실조가 실제로 걸린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하마스가 활용해서 거짓 선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서 SNS의 한 댓글에서는 이를 비꼬는 듯한 어투로 그럼 아이들의 부모는 왜 이렇게 건강한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부모가 전부 먹은 것이 아니냐? 그럼 부모가 나쁜 게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SNS에 올라오는 가자 지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자 청년이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 주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이 좋은지 묻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자신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굶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댓글은 이 청년이 이전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비싼 포도를 사 먹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가자 지구의 데이르 알 발라의 한 상점은 SNS에서 홍보 영상을 또 올렸는데 현재 가자 지구가 얼마나 풍족한 상태인지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자 지구에 기아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상태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어느 지역이든지 빈부의 격차는 있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못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100% 다 저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 영상 보니까 가자 지구에는 뭐 슈퍼마켓이에요, 편의점이에요. 네. 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브레드 TV 탕비실보다 훨씬 낫네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우리가 가자 지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과자 있는 것도 서로 눈치 싸움 하면서 뭐 네가 먹니 내가 먹니 그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최근 가자지구 안에서 이렇게 기아로 인해서 숨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마스가 홍보해 오고 있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이스라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이 기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트럭의 양은 수치적으로 가자지구에 기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가자지구 현장의 유통 담당자들과 지원 단체들과도 직접 소통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배급에 참여했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근이 없다는 다른 정보도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 산하에서 가자지구의 구호 물자 반입을 조정하는 기관인 코가트에 따르면 현재 케렘 샬롬과 지킴 검문소에 구호품 트럭 약 950대 분량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부 유엔이 수거해서 가자 내부로 들여보내야 하는 구호 물자들입니다. 해당 구호 물자만으로도 가자 주민들에게 최소 2.5주 동안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엔이 수거하고 배포를 하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유엔 측은 코가트가 허가를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유엔 측에서 코가트가 동의할 수 없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스 경찰이 호송대를 호위해야 한다 이런 요구라든지 아니면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통신 장비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결국 가자 지구에는 기아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가자 지구 내부에서 배포 과정에서 이 하마스의 약탈이나 아니면 유엔의 배포 거부 등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몇 주 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인터넷 카페 얘기. 예. 그것도 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군이 두들겨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가자지구 해안가에 인터넷 카페가 있다라는 게 인터넷이 아직도 된다라는 거하고 카페가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언밸런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긴 했었는데 자, 이스라엘 군이 그동안 이 가자지구를 공격할 때, 뭐 여러 군데 거의 모든 지역을 죄다 공격을 했지만, 특별히 데이르 알 발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에요. 21일인데, 드디어 이스라엘 군이 이곳까지도 탱크로 진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군이 공격하지 않았던 이 지역까지 탱크가 들어갔다면 이게 거의 마지막 작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인질 가족들이 염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데르 알 발라 어떤 지역이고 왜 인질들의 가족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데이르 알 발라는 그동안 전쟁 피해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던 지역으로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 사이에 위치해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일종의 안전지대로 간주돼 왔던 이곳에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역은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요. 군 관계자들은 하마스의 잔존 세력이 이 지역 지하 터널망과 은신처에 집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휘고, 무기고, 그리고 테러 조직의 시설들이 민간 건물 안에 숨어 있는 정황도 다수 확인된 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인질 또한 이 지역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전이 자칫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인질 가족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인질들의 위치를 이미 상당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IDF 작전으로 이 지역에 위치했던 WHO 직원 숙소와 그리고 구호 창고가 공습으로 파괴돼서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해당 시설을 은폐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정보에 따라서 공격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억류된 인질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그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쪽이 인질 구출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사실 오늘이었는데요. 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및 그리고 인질 석방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카타르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협상팀과 함께 상황 평가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이스라엘 협상팀은 현재 2주 넘게 도하에 머물면서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하마스의 최신 답변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뉴스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이 시리아 쪽으로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리아 정부가 두루조족 그리고 베두인족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일단은 휴전을 선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총성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남부 지역 스웨이다에 있는 그 두루조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학살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벌써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시리아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 세력이 드루즈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루즈족의 수염을 강제로 깎아서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것은 또 기본이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거리에 빵을 사러 나온 드루즈족에게 너 드루즈족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서는 누가 이렇게 빵을 사러 나오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두루즈족을 길거리에 줄 세워서 총격해서 학살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시리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미국인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이게 지금 저렇게 학살하는 게 시리아 정부군이에요? 네, 시리아 정부군, 이슬람 무장 세력들. 지금 저 SNS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총 들고 가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화면은 끊겼는데 네. 원래 그 SNS 영상에는 총 쏴서 죽고 뭐 이런 장면이 다 노출돼 있는 거죠. 네, 사실 저 블러 처리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다 오픈이 됩니다. 그럼 저걸 시리아 정부군들이 다 이렇게 노출했다는 얘기네요. SNS에 네, 올리고. 시리아 측에서요. 그걸 다 봤어요? 네. 끔찍하죠.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그걸 다 보게 됩니까? 뭐 자료 확인차. 네. 극한 직업이네요. 근데 시리아 정부군은 휴전을 선언해놓고도 왜 이렇게 드루즈족을 학살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근데 애초에 이 시리아 정부에게 휴전이라는 게 외교용 쇼일 뿐이었고요.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이 휴전을 외교 카드로 내세우는 동시에 드루즈족을 향해서는 반정부 세력 척결, 그리고 통제 회복 이런 명목 하에 드루즈족을 학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작전은 시리아 정부군과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국가에서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남부 그 두르즈족을 완충 지역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럼 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이 설정한 이 해당 버퍼존이 기존 유엔이 설정한 퍼플라인, 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선 비공식 확장 작전 구역이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동이다. 그래서 비난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수십 개의 이슬람 지하디스트 단체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음 목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현재 SNS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드루즈족들에게 한 이 짓을 보고도 여전히 그 완충지대가 나쁜 생각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유준 PD가 이제 얘기해 주기를 이란에서 최근 들어서 정체불명의 그 연쇄 폭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뉴스를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이란에서 발표하기를 이 정체불명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 그 원인을 찾았다. 배후가 있다. 원인 제공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체불명의 연쇄 폭발, 이란이 지목한 배후는 어디입니까? 이제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군인을 포함해서 이란 관리 3명은 이스라엘의 방해 행위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공무원도 이스라엘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관리들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이란이 공식적으로 비난을 하게 될 경우 이란은 그에 대한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 측은 이란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과 그리고 이런 공포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이러한 상황을 이제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이겠죠.